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아가랑 소곤소곤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높이 그리고 멀리로군요. 엄마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 소나기가 내려 걱정했는데 먹구름 위로 올라가니 반짝이는 태양이 떠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런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담아서 소설가 리차드 바크는 1970년에 갈매기를 등장시켜 인간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우화소설을 발표했단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창공을 나는 새처럼 우리 아가랑 무한히 푸른 꿈을 꿔보고 싶구나. 조나단은 이제 혼자서 날기 연습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 속으로 수도 없이 이런 말을 읊조리며 고된 연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조나단은 공중에서 잠자는 법과 밤이면 앞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로질러 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내륙 쪽으로 날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곳에서 맛있는 곤충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짙은 바다 안개를 뚫고 날아올라 안개 위쪽의 눈부시게 맑은 하늘로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유선형으로 빨리 날아 내려가다가 수면에서 3m 아래에 물이 지어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물고기를 잡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나단은 이제야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무리에서 추방당했지만 결코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향의 갈매기들은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고깃배와 곰팡내 나는 빵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시도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던 저녁에 2마리의 갈매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갈매기들은 높은 밤하늘에서 다정한 빛을 뿌리며 밤 공기를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멋진 것은 그 갈매기들의 비행술이었습니다. 그 갈매기들은 조나단의 양날개 끝에서 정확한 간격을 두고 날았습니다. 조나단은 그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비행수를 바꾸었습니다. 날개를 접고 좌우로 흔들어 시속 200km의 속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속도에서 곧장 천천히 몸을 돌리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갈매기들도 미소를 지으며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조나단은 수평으로 날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조나단, 우리는 내 형제들이야. 너를 더 높은 곳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야. 저는 고향이 없습니다. 형제도요. 추방을 당했거든요. 조나단, 넌 할 수 있어.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된 거야. 그들의 말에 조나단은 번쩍 귀가 뜨였습니다. 이 갈매기들 말이 맞아. 난 더 높이 날 수 있을 거야. 조나단은 그렇게도 많은 것을 배웠던 장엄한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 두 갈매기들을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로구나. 이런 생각에 조나단은 신이나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를 반짝이던 바로 그 젊은 조나단이었지만 겉모습은 예전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나단은 깃털은 눈부시도록 하얗게 빛났고 날개는 윤을 낸 은박지처럼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기쁨에 넘쳐서 이 새로운 날개에 대해 알아보려고 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400km의 속도에서 조나단은 자신이 수평 비행의 최고 속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나단은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향해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갈매기들이 낭떠러지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갈매기들이 저렇게 몇 안 되지? 하늘에 갈매기 무리로 뒤덮여 있어야 하는데. 바닷가 근처에 있던 12마리의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맞이했습니다. 이상하게 조나단은 여기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간 비행을 하지 않는 갈매기들이 모래밭에 모여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용기를 내어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갈매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치앙. 조나단이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원로 갈매기가 다정하게 조나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로 갈매기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힘이 더 세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갈매기보다도 빨리 날았고 다른 갈매기들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비행수를 모두 완벽하게 터득한 상태였습니다. 치앙, 여길 떠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또 우린 어디로 가게 되나요? 하늘나라라는 곳은 없는 것입니까? 없어.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야. 하늘나라란 곧 완전해지는 것을 뜻하지. 치앙은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완벽하게 이동하려는 갈매기들은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지만 이동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갈매기들은 순식간에 어디든 가거든. 하늘나라란 장소나 시간이 아니야. 장소와 시간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 하늘이란 제게도 그렇게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조나단은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싶어서 몸이 떨렸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내가 배우고 싶어 한다면. 저는 지금 당장 그렇게 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조나단의 눈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치앙이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 깊게 조나단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날아가려면 치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조나단은 매일같이 해가 뜰 때부터 한밤중까지 그 비결을 익히려는 열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 있는 지점에서
깃털 폭만큼도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나단이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며 서 있을 때 별안간 치앙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아. 나는 완전하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갈매기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치앙의 목소리는 벅찬 성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나단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원로 갈매기와 단둘이 전혀 낯선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물 가장자리에는 쭉 서 있고 서로 닮은 두 마리 노란 새가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드디어 해냈구나. 조나단은 매우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는 초록색 하늘이 있고 태양 대신 두 개의 별이 떠 있는 어떤 유성 위에 있다. 치앙은 조나단의 물음에 덤덤하게 말했지만 조나단은 환희에 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온 후 처음 질러보는 큰 소리였습니다. 와, 난 해냈어. 해냈다고. 그래, 해낸 거야, 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때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는 마음과 힘을 조절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다. 원로 갈매기 치앙도 젊은 조나단의 도전에 마음속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가야,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 구절은 언제 들어도 참 멋지지. 등산할 때도 정상까지 올라가 야호를 외치면 산 아래가 다 내려다 보여서 뿌듯하고 성취감도 커지거든. 우리 아가도 조나단처럼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꿈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라고 엄마는 부탁하고 싶구나. 그 뒤에 엄마 아빠가 언제나 든든히 있어줄게. 갈매기 조나단은 비록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꿈을 잃지 않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모든 노력의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